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설명 영상을 요구하는 댓글이 달려서 오늘은 기본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개 이름 읽는 방법, 악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건데 브라이언 크레인의 버터플라이 왈츠라는 곡을 배워볼 거예요. 피아노를 쳐보지 않는 친구들도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음악이 뭘까요? 선생님 얼마 전에 댓글을 봤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선생님, 음악은 진짜 마음을 치료해주는 의사 같아요.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쵸? 선생님은 음악이란 멜로디를 가진 시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그쵸? 소리가. 우리가 지금 베토벤이 치는 피아노 곡을 들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음악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멜로디, 그쵸? 리듬, 화성이 있어야 돼요. 그쵸? 오늘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나눠서 선생님이 세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멜로디에 해당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멜로디가 뭐예요? 이야기가 되는 걸 멜로디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쵸? 이 문장을 배우려면 우리들이 뭘 해야 돼요? 우선 한글을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멜로디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음을 쳐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 음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음은 어떤 높이의 음을 치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피아노 악보를 한번 봐볼게요. 자, 줄이 몇 개가 있죠? 줄이 5개 있어요. 그쵸? 그럼 칸은, 줄 사이에 있는 칸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어요. 그쵸? 이 5개의 줄과 4개의 칸에 어느 위치에 음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가
도를 칠 수 있는 거고, 미를 칠 수 있는 거고, 라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높이의 음을 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달팽이처럼 생긴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높은 음 자리표죠. 높은 음 자리표. 그렇죠? 높은 음역대를 나타낼 때 하기 때문에 높은 음 자리표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이걸 낮은 음 자리표라고 해요. 그쵸? 낮은 음 자리표는 낮은 음역대를 연주할 때 쓰는 자리표예요. 그래서 보통 높은 음 자리표 이쪽은 거의 오른손, 그렇죠? 오른손이 이쪽에 있으니까 높은 음역대를 칠 때 사용을 하고, 낮은 음 자리표는 낮은 음역대를 이렇게 칠 때 사용을 해요. 하지만 이게 바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위에랑 아래가 있죠. 보면 위에는 오른손을 연주할 때 사용을 하고요, 아래는 왼손을 연주할 때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표를,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음표를 어디에 놓을지를 한번 정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딱 피아노에 앉았을 때, 딱 가운데 앉아보세요. 피아노 딱 가운데 앉았을 때 내 배꼽에서 가장 가까운 도를 한번 쳐볼게요. 가장 가까운 도. 그쵸? 선생님이 가운데 앉았을 때 가장 가까운 도는 여기예요. 선생님이 배꼽에서 가장 가까운 도는 이쪽이에요. 그 피아노에 열쇠 구멍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쵸? 선생님도 어렸을 때 열쇠 구멍으로 배웠는데, 그 열쇠 구멍에서 가장 가까운 도, 그게 가온도예요. 그쵸? 가장 가운데 있죠? 가온도.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보면 이 모양이 도예요. 그쵸? 자, 보면은 선생님 줄이 5개라 그러는데 이거는 왜 또 줄을 이렇게 그어줬어요? 라고 하겠죠. 이거는 그 5개의 줄을 벗어날 때 그때 써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내려가 볼게요. 도에서 낮은 자리표로 내려가 볼게요. 보통 올라가는 것부터 먼저 배우는데 친구들이 낮은 자리표를 어려워해서 선생님 반대로 낮은 자리표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도에서 내려가면 이거죠? 내려가면 그쵸? 이거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올라가 볼게요.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쵸? 그래서 이 위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악보에다 이렇게 써놔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한글로 이렇게. 이건 솔이다, 솔 이렇게. 써놓지 마세요. 써놓으면은 계속 그것만 보게 되고 음표를 안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써놓지 말고 그냥 내가 그 즉시 찾는 연습, 그걸 하세요. 자, 얘네들 이름이 있는데 또 영어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이름은 뭐예요? 얘네들도 다 영어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럼 영어 이름 한번 배워볼까요? 자, 라가 A예요. 그쵸? 얘가 A고 A, B, C, D, E, F, G 다시 A로 시작해요. 그쵸? 얘가 라가 A예요. 그쵸?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야겠죠. 선생님, 왜 도가 A가 아니에요? 왜 라가 A예요? 도가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자, 원래 소리를 낼 때 진동수로 소리를 내요. 진동이 느껴지면서 내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단위를 헤르츠라고 표현하는데 440Hz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진동수래요. 근데 이 라가 49번째, 49번째, 49번째 라가 여기서부터 이 딱 가운도에서 이쪽 라가 440Hz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음으로 잡아서 얘를 A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얘를 A예요. 보통 그래서 오케스트라나 이제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 튜닝할 때 A로 맞추죠. 이걸로. 그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도를 치면서 C죠. 얘는 그러면 C, A, B, C니까 C, D, E, F, G, A, B, C 다시. 그쵸?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와, 내가 얘네 이름까지 외워야 되는데 7개짜리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데 게다가 영어 이름까지 외워야 되네? 물론 힘들죠. 선생님 7명 이름 다 빨리 외워버리고 그 영어 이름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매일 만나면 7명을 그 7명을 이름도 외우고 영어 이름까지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하면 좋아요. 이거는 많이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첫 음이 뭐예요? 자, 그 박자 생각하지 말고 음표만 볼게요. 첫 번째. 자, 선생님 도가 이거라고 했죠? 그럼 하나씩 올라가 볼게요. 도, 그 다음에 레, 그 다음에 미. 그쵸? 얘는 미네요. 그 다음은 쉽죠? 바로 하나 올라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솔, 이거죠. 너무 쉽나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미파솔 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번에 선생님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그쵸, 원래 쉬우니까.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내려가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그쵸.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얘가 돌리니까 올라가면 그쵸? 솔이죠? 그 다음도 솔. 그 다음에 하나 미.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찾아볼까요? 정지해놓고 다시 플레이. 오케이. 그쵸. 됐어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손가락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쵸? 우리 손가락 몇 개예요? 10개죠. 자, 근데 오른손, 왼손 딱 다섯 손가락 있죠? 그래서 얘는 엄지를 1번으로 할 거예요. 엄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손가락 번호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최대한 간편하고 빨리 칠 수 있고 멜로디를 더 연결하기 위해서 손가락 번호가 중요해요. 자, 근데 손가락 번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편한 손가락 번호여야 돼요. 사람마다 손가락 크기도 다르고 길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번호가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선생님이 편한 손가락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전 이게 더 빨리 갈 수 있고 이게 더 편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맞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3, 4, 5로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 번호는 써놔도 돼요. 선생님 아까 이름 쓰지 말라고 했죠. 손가락 번호는 써놔도 돼요. 손가락 번호랑 음이랑 같이 보는 연습 해도 좋아요. 자, 그럼 그거 한 줄이 됐어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그 왼손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아까 선생님이 도에서 내려가 볼게요. 낮은 자리표로. 얘가 뭐예요? 도죠. 얘가 도예요. 낮은 자리표의 도예요. 높은 자리표는 도는 이거였어요. 그쵸? 얘 낮은 자리표네요.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 볼까요? 얘는 솔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볼게요. 그쵸? 우리 원래 알고 있던 도, 배꼽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도에서 두 개 올라갔네요. 그래서 얘는 미죠. 그 다음은 배꼽도. 도에서 또 올라가면 도, 레, 미. 그쵸? 미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지금 되네요. 그쵸? 그 다음은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우선 이 네 마디만 우선 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왼손. 오케이, 이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치기 전에 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쵸? 자, 보면 이렇게 이게 예쁜 모양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예쁜 모양. 4번 손가락은 이렇게, 또 5번 손가락은 이렇게. 그쵸? 예쁜 모양이 돼야 돼요. 그쵸? 근데 건반에 닿았을 때 이게 건반이라고 치면 닿았는데 손톱이 길면 어떻게 돼요? 손톱이 길면 방해하죠. 그쵸? 손톱이 건반 사이에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예쁜 거 만들기 위해서 손톱을 이렇게 짧게 잘라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이 손 모양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친구들 있어요. 손이 이렇게 꺾이는 모양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이게 툭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딱 세워줘야 돼요. 그쵸?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시작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이 모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허리가 쭉 펴져 있어야 돼요. 허리가 구부러져 있으면 힘이 여기 뒤로 쏠리죠. 피아노 칠 때는 앞으로 힘이 쏠리더라고요. 왜냐면 손으로 차기 때문에 허리를 쭉 펴고, 그리고 의자를 너무 이렇게 푹 앉지 말고 약간 걸터 앉는다는 식으로 앉고요. 그 다음에 이 피아노와 이 거리가 내가 지금 치기가 내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넓을 정도로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어떤 친구도 이렇게 태권도 자세 해가지고 여기 딱 맞게 하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레슨할 때도 테크닉 안 되던 게 있는데
자세를 피고 손톱을 자르니까 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알겠죠? 선생님 친구들 이름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 친구들 이름 다 아세요? 모르죠. 다 하루 만에 다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있으세요? 못 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름을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음표 악보를 계속 만나고 계속 친해져야 돼요. 악보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이랑 이제 화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그 다음 완성해서 한번 배울 거예요. 다음에 봐요.